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 올림픽을 필두로 급속히 마련된 남북 대화가 착착 진행되면서 이제 한반도 상황을 변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핵화 문제와 평화 구축 문제를 논의할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에 개최되게 이르렀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단순히 본질은 놔둔 채 흔히들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말만 무성한 것인지, 아니면은 북한이 진정 핵을 폐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전문가분들 모시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조영기 전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 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조미 회담, 즉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에 있어서 핵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정의의 보금이라고 스스로 칭하던 핵을 갑자기 내려놓게 된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북한이 분명히 했다는 한반도 비핵화의 천명은 사실상 그동안 여러 차례 했던 것인데, 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전제 조건, 즉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고 북한 체제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제 조건으로 있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힘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 특사단이 전하는 것과 실제의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안찬일 소장님. 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우리 특사단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조건부 비핵화를 말했습니다. 즉 군사적 위협이나 체제 안전만 보장된다면 비핵화하겠다.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면 비핵화를 하고 그걸 안 들어주면 비핵화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국 이제 말씀하신 그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그런 만족을 줘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그야말로 평화협정,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하고 지금 뭐 종전협정 종식까지 나오는 마당에 또 뭐 주한미군 철수니 또 한미합동 훈련의 중단이니 뭐 축선이, 이런 여러 북한이 말하는 전제 조건은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과연 미국이 척척 들어줄지, 우리 특사가 지금 미국에 갔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정말 불확실한 전망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영기 교수님은 북한이 내건 전제 조건과 진정한 비핵화 사이에 어떤 거리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번은 다르다고 보시는지. 저는 뭐 지금 북한이 왜 그 비핵화의 카드를 끄집어냈는가, 또는 한 것은 지금 좀 기간을 두고 이렇게 좀 봐보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제가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금년도 신년사입니다. 이 신년사의 핵심은 두 개의 이 콘텐츠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 핵무력을 완성해서 사회주의 국가, 강성 국가를 완성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남복미라는 아주 좋은 카드를 끄집어내서 지금 국제 제재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압력을 지금 한국을 통해서 조금 완화시켜 보겠다라는 것인데,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으면 무엇이 되느냐면 핵이 있는 상태에서의 대화다.
그래서 핵이 있는 상태에서 이 대화라는 그가 과연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인가? 저는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김정은이가 핵 경제 병진 발전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그러고 그해 헌법에 핵국가라는 것을 그 헌법 전문에 명기를 했고 그러고 또 당 규약, 노동당 규약에도 그걸 명기를 했습니다. 이걸 지금 없애는 것은 사실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다.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에서의 핵이라는 문제는 이제 주체 사상하고 결부가 됐기 때문에 핵을 폐기하는 것은 바로 주체 사상을 허무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 이 문제를 뭐 지금 레토릭으로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핵에 대한 근본적인 폐기에 대한 그는 제가 봤을 때는 추호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찬일 소장님 북한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다음 질문하기 전에 간단히 여담 삼아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른바 북한의 최고 존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최고 존엄이 비핵화를 하겠다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요? 글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조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정말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그러면 이게 믿을 사람이 거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김정은이 이번에 나오는 태도를 보면은 군부를 장악했다는 점이 결국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정면 돌파가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일성 그렇군요. 시대에는 이제 군부와 동고동락 그냥 같이 손잡고 정권 유지하고 김정일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군부에 포위되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정일 위원장 있을 때는 뭐 DJ가 뭐 정상회담 갈 때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갈 때 그냥 군인들이 권총을 차고 주위에 그냥 맴돌고 누렇지 않았습니까 색깔이. 근데 이번에 물론 뭐 진달래관에서 파티만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우리 특사들이 갔는데 권총 찬 사람은 카메라에 한 명도 안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뭐 제 판단이 정확하다는 건 아니지만 김정은은 이제 그동안 집권한 지 6, 7년째 됩니다마는 군부를 그래도 장악하고 군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어떤 노동당 그 우선 시대를 열다 보니까 이번 정상회담도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처럼 군부의 압박은 없기 때문에 혼자 결정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할 수 있는 사실 김정은은 핵이 없으면 내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아마 자신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제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과 만났던 김정일 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또 그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선대 유훈이기 때문에 우리도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바로 비핵화의 의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네. 그런데 사실은 전에도 선대 유훈이라고 그러면서 핵을 계속 개발했고 또 비핵화로 간다라고 그러면서도 핵을 계속 개발했기 때문에 이 비핵화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정반대의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레토릭 중에 레토릭은 그야말로 선대의 유언이다. 네. 말은 그렇게 벌써 몇 번째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볼 때 이번에 뭐 양쪽이 대충 그 윤곽을 잡은 3단계론. 그러니까 첫 번째 핵 개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모라토리움.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 2007년에 그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시키듯이 좀 시설을 뭐 다 없앤다. 그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기존에 개발한 핵무기를 폐기한다. 이게 지금 3단계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특사들이 듣고 온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핵 비핵화는 선대유운이다. 이런 말은 제가 볼 땐 김정은이 백보 양보해서 그냥 우리는 기존의
핵시설들, 재래식 시설들을 폭파할 수는 있습니다. 요까지만이지 이미 개발해 놓은 10여 개 이상의 핵무기까지 없애겠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정말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개발할 핵에 대한 동결 이 의미라고 한다면 북한은 지금 ICBM만 완성하면 기존에 이미 보유한 상당히 많은 수의 그 핵탄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앞으로 핵탄두를 더 안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를 한다는 것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 우리 조영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이 약속을 어긴 것 중에 하나가 2구 합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미국이 식량을 제공하면 북한은 핵 개발 시설을 파기하겠다를 놓고 파기하는 것처럼 보이고서 실제로는 뒤에 더 많은 핵을 개발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해석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전체주의 또는 독재 국가와 하는 정치적 합의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북한과 하는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안찬일 소장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두 다가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특사대전이 가서 발표한 언론 발표문이 6가지인데요. 예. 6가지의 발표문 중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거가 지금 3가지인데 3가지 다가 전부 다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유연이라고 이러는 감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모든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꼬리표가 달렸다 또는 선대유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성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또는 핵폐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가, 진정성이 역사적 경험으로 보나 또는 현재 상태에 꼬리표가 달린 거로 보나 저는 진정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매우 낮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북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각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는 감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대북 군사적 위협을 완화해라. 그다음에 체제를 보장해라. 북한 체제를 인정하라. 예. 그리고 또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고 그리고 군사회담을 하자 이것인데요. 이 3가지가 다 비핵화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비핵화의 전제 조건과 이 3가지를 다 내세웠다면 이번에 굉장히 특사단의 방북 성과가 크다고 하는데 사실상에 있어서 노동당 당사에 가서 저녁 식사를 최초로 제공받은 것과 이런 그 레토릭이나 또는 프로토콜이나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 네. 이른바 이제 국가수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또 김여정 자기 동생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북한이 좀 바빠 맞았구나, 상당히 위태롭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뭐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을 가진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뭐 북한 체제 생존이 지금 10월이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북한에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통에 의하면 군인들이 하루에 한 끼분밖에 식량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아,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북한에서 무연탄 철광석을 중국에 파는데 그 파는 무역 회사들이 전부 인민 무력송 군대가 그걸 가지고 팔아서 그걸로 이제 쌀이나 뭐 부식을 사다 군인들을 먹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그걸 다 스톱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군인들이 하루에 한 끼분밖에 안 나오니까 전부 민가를 습격해서 그냥 이 마족단이 돼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건 뭐 제가 직접 전화 통화로 들은 얘기고 제가 상상만 해봐도 충분히 물론 평양시나 뭐 이런 일부 지역은 제외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런 걸 보면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미국의 군사적 옵션, 밀리터리 옵션도 지금 거의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밑에 통치 자금이 다 고갈돼 군인들도 굶주리고 있어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이게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겁니다. 근데 과거는 이제 중국 밧줄이라도 붙잡아서 그거 하나로 버텼는데 이제 중국 밧줄도 중국이 걷어 올렸고 결국 이제 남한 밧줄을 잡아보자 해서 이번에 대남 접근을 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자 말씀하신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은 결국 이제 우리 남북 정상 간에 우리는 아마 대한민국 지금 현 정부는 북한한테 잘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통남복미였습니다. 남한과는 아주 굉장히 좋은 대화 채널이 구축돼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대적 행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지금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통남복미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남한이 깔아준 자리를 밟고 미국과 통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적 압박, 아까 말씀하셨던 한미 군사훈련 이게 정말 코앞에 닥쳐가지고 북한을 너무 어렵게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이 대북 제재를 뚫어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그 미국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여론상 후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우리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남한에서 간 특사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북한의 노동신문이 노동당 기관지입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정통한 네.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노동신문에서도 그 특사단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비핵화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계속해서 미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하겠다는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남한 특사단을 통해서 보낸 레토릭과 그리고 저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핵화는 우리 특사단이 와서 한 얘기지 북한에서는 한마디도 그 얘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특사단을 그 김정은 위원장 만날 때도 뭐 단 김정은 위원장의 한마디 육성도 공개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대표단은 뭐 다 받아 적었으니까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후에 이제 돌아온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텔레비전이나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여전히 왕창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하고는 상관도 없이 그냥 미제 타도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북한이 항상 그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최고 지도자의 생각과 또 인민들에게 하는 그 어떤 레토릭, 프로파간다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의용 실장과 안보실장과 소훈 국정원장에게 친서를 들려보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트럼프에게 네. 이걸 좀 전해달라. 네. 북한도 급하니까 네. 친서를 들려보내놓고는 자기네 선전 매체들을 향해서는 계속 반제반미를 이렇게 중얼거리고 이것은 뭐 북한이 지금껏 70여 년간 해온 상투적 수법이니까 그렇다 쳐도 문제는 과연 김정은이 그 친서까지 보내놓고 그것을 얼마나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또 미국은 아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중간 평가라든지 또 재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과거는 북한을 압박하는 데서 그 이니셔티브를 얻으려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북한을 달래서 뭐 북한에 갇혀 있는 3명의 미국인 코리안입니다만 미국인도 데려오고 이런 걸 통해서 또 트럼프의 인기를 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도 뭔가 그걸 좀 이용해서 저는 지금 생존 탈출구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계산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은 물러서는데 어느 정도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저는 이렇게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노동신문이나 또는 북한의 공식 매체가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북미 대화가 진전 시작이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술적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야만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 라는 이런 전술적 차원이지 차원의 것인 것 같고 북한의 노동신문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특사단이 간 거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아직도 비핵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진정성이 사실은 비핵화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표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선보장이 결국은 체제 안전 보장이고 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사실상 늘상 해오던 거니까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면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방어적 무기 체계를 내보내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전략 자산이 북한에는 통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비핵화에 대한 군축 회담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 군축 회담을 할 때가 말하자면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이행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뭐 이 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층을 생각하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는 데 대해서 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은 미국이 과연 비핵화를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주도하는 한반도 질서에 동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절대로 단기간 내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그 한미 합동 훈련 이것이 이제 뭐 B1B라든지 B-50이라든지 그야말로 몇 시간 만에 괌에서 발진한 이런 스텔스기들이 단 뭐 40분 내지 1시간 남짓해서 평양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데 겁을 먹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정상 국가로 뭐 중국처럼 시장 경제로 가고 하는데도 B1B가 무슨 북한에 가서 그걸 폭격하거나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면한 어떻게 보면 자초한 사실 군사적 위협인데 그걸 없애라. 그래서 이제 군사 훈련 중단은 이번에 이제 연기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평창 올림픽 때문에. 네. 근데 북한으로서는 이 훈련에서 아마 북한이 지금 초보적으로 바라는 건 전략 자산을 좀 빼고 그냥 재래식 훈련만 해달라. 그러니까 네. 뭐 항공모함이 들어온다든지 스텔스기가 날아온다든지 자기 체제를 그러니까 자기 체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건 결국 김정은이 자기 체제가 대단히 협소하고 아주 약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가 적어도 6, 70년대만큼만 군사력이 강해도 우리한테 그렇게 겁을 안 먹을 텐데 지금은 제2의 고난을 준비해야 할 만큼 제1의 고난의 행군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저 김정은이 데리고 무슨 브라질 여권 가지고 도망칠
준비까지 했다는 걸 보면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붕괴됐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김정은이가 뭐 자기 책상 위에는 핵 버튼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당신 책상 서랍에는 위조 요건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다고 어디서 말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그러니까 전략 자산을 뺀 군사 훈련하는 것 정도면 북한이 위협을 덜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평화협정 체결 그러니까 북미 간의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그래서 평양 한복판에 그야말로 송조기가 휘날리고 또 인공기가 워싱턴 한복판에 휘날리는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으면 자기네를 뭐 침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이제 그 체제 안정을 보장해 달라는 건데 결국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북한이 얼마만큼 비핵화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서 진짜 핵무기를 완전히 내려놨다고 할 때는 미국이 평화협정도 맺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개의 그걸 두고 하나는 비핵화 또 하나는 이제 체제 안정이라는 그가 선후의 관계가 전제 조건. 선후의 관계가 네. 미국이나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가 되어야만 너네들이 체제 안정이 된다라는 입장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 안정이 되어야만 핵 폐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 폐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북한이 핵이 있는 상태에서 그 국교를 정상화해서 정상화를 하더라도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시작해서 당하는 위협의 범위를 보면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또는 대다수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북한이 왜 핵을 저렇게 고난의 행군도 겪고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도 경제적 곤란 또는 그 곤란을 받으면서도까지 핵을 개발하는가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대남 적화 흡수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 목적 이외에 나머지 목적은 없다라는 거에서 봤을 때 우리는 북한의 체제 안정이 우선이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가 우선이 되고 그다음 북한의 체제 안정과 관련된 정상화의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가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이번 여러 가지 제안들은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고난의 행군이 다시 시작되니까 이거를 피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원조도 받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고 그래서 이 비핵화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모든 요구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비핵화를 미룬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것은 다분히 핵과 미사일 개발 완료에 필요한 시간과 돈 벌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천희 소장님. 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저런 어떤 평화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갑자기 그 평화의 열차에 일단 한 발은 올려놨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절박감 이게 뭐 좀 벼랑 끝에 서니까 남쪽에 어떻게 밧줄을 붙잡아서 생존해 보겠다는 그런 계산인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아닌가. 급하니까 이게 체제가 이제 통치자금 다 고갈되지 뭐 수출길 막혔지 국경 봉쇄되지 북방으로는 나갈 쪽이 없고 남쪽밖에 나올 쪽이 없어서 우리 쪽으로 나왔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덥석덥 손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도 비핵화를 해야 우리하고도 정상관계가 되지 우리하고만 잘 지내면 그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지금 북한이 지금 두 체제를 상대하려고 하니까 그 김정은이 뭐 우리로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평화의 프로세스 일단 시작은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내미니까 북한이 평화의 열차에 지금 올라타긴 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뛰쳐내리는 건 김정은이 마음입니다. 뛰쳐내릴 때 그걸 원래 태우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태웠지만 뛰어내리는 걸 붙잡을 힘은 또 없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들하신 과거 사례 뭐 선대윤입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원합니다. 하다가 뭐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도 똑같은 그런 레토릭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만은 여러 가지 좀 뭐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이 있다. 즉 중국이 과거는 북한을 이렇게 위태로울 때 자빠지는 걸 이제 뒤에서 좀 등도 또 밀어주고 뭐 말뚝도 세워줬지만 지금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거의 안보 전략적 가치 외에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북한이 가장 아픈 점인데 따라서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고 또 대한민국이 협력하면 비핵화를 이번 기회에 잘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코너로 몰다가 결국 이제 말하자면 북한이 대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게 이제 미국과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시 저돌적으로 도발이나 이런 걸로 변화하면서 체제 유지할 지탱 능력은 없고 그러면 그게 이제 전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 또한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현 상황에서 이러한 그 북한의 여러 가지 책략을 경계하면서 진정코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전략은 실체를 분명히 보는 것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미 공조가 튼튼하게 이루어져야지만 할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지금 뭐 북한 비핵화와 관련돼서는 뭐 아직까지는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어떤 그가 현재의 그 시점에서 현재의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제재가 좋은 건가? 제재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아니면 대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북한이 지금 통남복미라는 카드를 끄집어낸 것은 뭐 우리 안 소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북한의 절박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의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있다. 그리고 첫 번째 9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제2 고난의 행군하고 지금 일어나는 고난의 행군하고는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이 강도가 다를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제재가 좋은가 아니면 대화가 정말로 그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의 문제는 좀 현재의 상태에서 북한의 핵이 있는 상태에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잘 되어 왔던 이 제재의 국면을 대화라는 카드를 가지고 제재를 완화시키면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를 뒤로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화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는 제재가 평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더 저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재와 대화는 사실상 이분법적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분법적 접근은 불가능한데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기미를 보이는 그 이 자체가 그동안의 제재와 압박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뭐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와 이 대화 이거를 정말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거기서 이제 단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대화를 통해서 나온 이 미사 여구가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고의 제재를 통하고 최고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드디어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할 수도 있다 하는 데까지 왔는데 그게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달모로 해서 사실은 비핵화가 아니라 그 조건이 다 달성되면 그때에서는 비핵화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진정한 비핵화를 이루는 대화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은 흥정 단계이지 뭐 대화는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1차, 3차가 되겠습니다만 정상회담에서 저는 이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라. 이제 몇 가지 제가 제안한 것 생각되는 걸 제안했는데 우선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번엔 판문점에서 했으면 뭐 다음엔 원산에서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남북 관계에서 뭐 어떤 체제나 이제 그래도 국가의 최고 존엄들끼리 만나면 뭔가 가장 그 문제 해결의 상위 개념이고 그 밑에 사람들이 10번 만나는 것보다 정상이 한 번 만나는 게 훨씬 뭐 해결되는 게 빠릅니다. 네. 따라서 지금 흥정을 시작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 과연 비핵화라는 이런 어떤 수학 열매를 뚝 따기는 뭐 어렵다는 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과연 정상회담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 비핵화의 완벽한 단계까지 가는 데는 적어도 한 뭐 2년, 3년 그렇게 시간을 잡아야지 정상에 한번 물론 이번에 이제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거기서 뭔가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그 위원장이 나름대로 이번 특사 접견 때보다는 한 10배 이상의 비핵화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또 전제 조건을 단다면 그것이 10배 아니라 100배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를 주고 다 서로 대화라는 게 기브앤테이크는 맞습니다만은 역시 우리 상대는 북한이고 북한 체제는 그야말로 지금 제2의 고난을 준비하는 그냥 죽자 사자하는 벼랑 끝에선 이런 그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상대로 참 회담이니 대화니 이런 참 외교적 그 제스처를 가지고 그걸 설득하고 변화시킨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번에 이 대화 공세를 통해서 최소한의 제재 강화를 완화로 바꾸고 군사적 옵션의 모멘텀을 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미국을 상대로 해서는 비핵화 카드를 제시하지만 비핵화 카드를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붙여서 최대한 미룸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이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고 그리고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을 뒤로 미루면서 나름대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을 벌고자 하는 일석사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미 양국의 지도자가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 궁극적인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한반도의 정세와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고려대학교 통일위기학부 조용기 전 교수님 그리고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